안녕하세요. 위켄스탁의 시장 읽어주는 남자 시익남입니다. 들어가기 앞서 지난주 시장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8월 5일부터 시장이 조금씩 하락하더니 8월 10일을 기점으로 강한 조정이 지난주 금요일까지 이어졌는데요. 코스피는 마이너스 7%, 코스닥은 마이너스 9% 정도의 낙폭이 있었는데 지수만 보면은 얼마 안 빠진 것 같지만 중소형 개별 종목의 경우엔 평균적으로 20%, 많게는 30% 정도까지 떨어진 종목들이 나왔습니다. 보고 있자니까 덜컥 겁이 날 정도였는데 이 기간 동안 이런 큰 낙폭을 버티지 못하고 시장을 떠나신 투자자분들도 많고 눈물을 머금고 종목들을 잘라낸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여러모로 참 쉽지 않았던 지난주 시장이었습니다. 대한민국 대장주죠. 삼성전자를 가지고 이번 조정을 간단하게 분석하고 넘어가자면 조정을 촉발한 것은 역설적이게도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뉴스였습니다. 8월 3일자 기사인데요. 가석방이냐 사면이냐에 대한 기대감으로 8월 3일 4일 급등했죠. 약 5% 아니면 6% 정도가 올랐는데 삼성전자를 7만 전자로 끌어내린 1등 공신이었던 외국인이 이날 연이틀 약 1조 원 가량을 순매수하며 삼성전자를 8만 전자로 다시 복구시켰죠. 이때만 해도 시장의 반응은 아주 뜨거웠습니다. 야, 이거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모멘텀으로 그동안 7만원, 8만원에 지지부진했던 삼성전자가 드디어 10만원으로 가는구나 하고요. 하지만 이게 웬걸 단 2거래 순매수 이후 외국인은 이틀 동안 샀던 물량의 약 7배가 넘는 매도 물량을 쏟아내면서 주가를 아주 박살을 내놓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7만 2천원까지 떨어졌죠. 일부러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모멘텀으로 개인들을 꼬신 다음에 물량을 떠넘긴 것 아니냐는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할 정도로 급격하게 기대감이 주가 하락으로 전환이 된 것인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밤이었죠. FOMC 의사록에서 그냥 단순 테이퍼링 언급이 아니라 연내로 테이퍼링을 실시하겠다는 이런 발언이 나와버리면서 안 그래도 꾸준히 우상향하던 환율이 급등하고 지난주 목요일 코스피 지수는 무려 2% 가깝게 빠져버리면서 조정의 클라이막스를 장식했습니다. 주요 매도 주체는 역시 외국인 자금이었습니다만 개인들의 패닉셀과 반대 매매 물량도 맥없이 빠지는 주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히 오늘은 국내 증시가 기분 좋게 반등에 성공했지만 마음을 놓기는 아직 이릅니다. 이번 주 주요 이벤트 잭슨홀 미팅 지켜봐야 하는데 목요일 밤부터 토요일 밤까지의 일정이고 관전 포인트는 바로 연준이 연내 테이퍼링이란 발언을 거둬들이느냐 아니면 그대로 밀어붙이느냐입니다. 여기서 방향이 정해질 때까진 우리 증시든 미증시든 계속 눈치 보기 장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물론 추가 조정이나 아니면 오늘 같은 반등이 또 나올 수도 있고요. 다만 방향이 확실히 정해지지 않았기에 이제 바닥이구나 하고 낙폭 과대주를 미수 풀베팅 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계속되는 하락에 지쳐 종목들을 전량 매도하는 일은 좀 없으시길 바랍니다. 조금 더 천천히 지켜보자고요. 그리고 이번 주 또 국내 증시 가장 중요한 뉴스 두 가지를 꼽아왔는데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기준금리 결정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바로 26일 목요일 금통위에서 결정될 기준금리 인상 여부입니다. 이분법적으로 따지면 기준금리 인상과 동결 어떤 것이 시장에 딱 좋다라고 딱 잘라 말할 수는 없겠지만 아무래도 환율이 1180원 수준까지 급등하며 외국계 자본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선 아무래도 기준금리를 인상해서 외국 자본이 한국이란 신흥국 시장에 머물 만한 메리트를 주는 것이 좀 급해 보입니다. 다만 다른 쪽 입장도 있죠. 코로나로 또 이번에 영업시간이 10시에서 9시로 줄어들었죠. 수도권은 자영업자들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 시점에 자영업자들에게 더 큰 짐을 부담시키는 것 아니냐, 바로 기준금리 인상으로 말이죠. 좀 비판을 또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같은 맥락에서 보자면 아직 경제가 회복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유동성을 옥죄할 필요가 있냐는 의견을 감안해보면 하는 입장에서도 이주열 총재 입장에서도 좀 방향을 잡기가 어렵다. 반대 의견이 너무나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리 인상 여부와 만약 기준금리 인상을 한다면 이것이 악재인지 아니면 시장이 호재일 것인지는 뚜껑을 열어본 이후 시장의 반응을 보고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이 뉴스는 시장 전반에 관한 것이라서 종목을 따로 말씀드릴 건 없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두 번째는 한미북핵 대표 대북 지원 논의한다. 북과 언제든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 오늘자 기사인데 한미연합훈련 종료일 언제인지 다들 알고 계신가요? 네, 바로 26일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인데 지난 16일 시작된 이 훈련이 종료되는 날을 전후해서 북한이 좀 새로운 입장을 필모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작용하고 있고 이번에 성김 대북 특별대표가 당하는 것도 그러한 기대감을 좀 더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도 시장 반등과 함께 대북 관련주들이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정치적으로 어떻게 이걸 보면은 북한에 왜 그렇게 퍼주냐는 반대 여론도 만만치는 않지만 정치적인 판단을 떠나서 대북 관련 뉴스는 시장이 흥분하는 재료니까 다들 26일을 전후하여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좀 기다려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기다리고 있어야 좀 더 빠르게 반응을 할 수 있겠죠. 아니면 미리미리 들어가 있거나. 그래서 제가 이번 주 관심 종목으로 가져온 것은 바로 아난티
라는 종목입니다. 보시다시피 뭐 리조트, 호텔, 골프장 운영하는 기업인데 좋은 뉴스가 있었던 게 이번 조정에서 버틸 수 있었던 기사죠. 올 상반기 매출이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라는 기사인데 추가적으로 앞으로 투자를 통해서 성장이 욕심도 있는 회사라는 것도 볼 수 있고 중요한 건 실적보다도 금강산 관광 관련주로 그리고 남부 경협주 대장 거래대금이 가장 많이 터지는 종목 대장 역할을 하고 있다는 종목이 바로 아난티라는 사실이고 이 아난티 차트를 보시면 알 수 있다시피 첫 번째 급등이 바로 통신선 재개로 급등했고 하지만 북한의 연이은 압박과 거친 발언 그리고 결정적으로 통신선을 다시 끊어버렸죠. 이거로 낙폭이 좀 나왔지만 일정 구간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만원 초반에서 지지를 받으며 더 이상 흐르지 않고 이번 지난주 조정에서도 견고히 버틴 차트가 아주 좀 매력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일 한미연합훈련 종료를 기점으로 북한 쪽에서 새로운 움직임 나오면 지금 만원 초반 구간에서 버텨주고 있지만 여기서 한 단계 점프업 할 가능성을 보고 있고 만에 하나라도 북한에서 과격한 대응 예를 들어 미사일을 쏜다든지 아니면 욕을 할 수도 있겠죠. 이런 악재의 발생 시엔 좀 더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관점으로 보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결국 북한은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지금 있으니까요. 이런 기사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국가적으로 아주 비상사태이기 때문인데 지난달 아니면 두 달 전부터 꾸준히 나온 이런 기사들을 계속 보다 보면은 결국 어느 정도 스토리가 연말까지 좀 이어지지 않나. 미국과 한국이 손을 내밀면 북한이 마지못해 잡는 그런 흐름을 좀 보고 있고 이외에도 대북 관련주는 상당히 많죠. 시장에 보여드렸다시피 그 중에서도 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반응할 수 있는 것들은 바로 인도 협력 사업, 인도적 지원 관련주들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번 주 히든 종목으로 준비해봤으니 아래 링크나 연락처로 연락 남겨주시면 관련해서 답변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엔 더 재밌는 뉴스와 쉬운 설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어렵지만 다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번 주도 함께 힘내봅시다. 안녕.